미국에 유학을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고수 TV. 자, 오늘은 한국의 한 명문대학교 공대 교수가 인공지능이죠, 라지 랭귀지 모델 가지고 장난질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한국 뉴스에도 보도된 거예요. 한국에 그 명문대 공대 교수가 계시는데, 이분이 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컨설팅 해준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인공지능 요즘 공짜로 쓸 수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직원들이 자기네 회사에 필요해 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회사 기밀이 누출될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공장에 뭐 반도체 팹이 있는데, 여기에 실리콘 웨이퍼에 구리를 여기다가 전해 도금을 해가지고 회로를 만들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구리를 예를 들면 그냥 대충 30마이크론의 두께로 회로를 만들려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구리 도금을 할 때 몇 도씨에서 몇 암페어의 전류를 올려주면 좋은지, 그리고 이때 뭐 촉매를 쓴다면 뭘 쓰면 좋은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이 이미 전 세계에 그런 텍스트들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빠르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몇 도씨에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전 세계 사용자의 정보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네 회사의 기밀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처럼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데는 이 제조 노하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눈치를 깔 수 있어요. 이 회사에서 구리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구나 하고, 그 회사 직원들의 IP로 물어본 구리도금 관련된 질문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써머리 해가지고 이거를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다가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죠. 좀 나쁜 맘 먹으면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공개된 생성형 인공지능 쓰지 말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명문대 교수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만 쓰는, 즉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우리 직원들만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지하실 같은 데다가 인터넷 연결 안 된 컴퓨터 놔두고, 서버 놔두고, 외부 인터넷이랑 연결이 안 되고 자체적인 서버로 우리 기술만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명문대 교수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받았냐면 3억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3억 원. 3억 원을 받았는데, 근데 한국 뉴스에서는 이게 거의 기술 사기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걸 한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에다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무료로 공개된 거 있거든요. 그거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계속 이런 모델들을 공짜로 나온 거 다 모아가지고 그 한국 회사의 그 생성형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다 다운로드 받아주고 만들어 준 거예요. 얼마 안 걸려요, 이런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든 시간은 모델 하나 다운받는데 한 20분이면 다운받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그 커스텀한 그 모델들을 다운받아야 되니까 이걸 선별하는 눈이 있어야겠죠. 선별하는 눈. 그래서 요 모델, 요 사람이 만든 요 모델, 요 사람이 만든 저 모델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인공지능 연구소 랩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겠죠. 교수님 하드디스크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고 한 카피하는데 글쎄요, 한 1시간 걸렸을까요? 이렇게 하고 3억 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한국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기다. 지가 한 것도 아닌데 미국 그
그 미국에서 공개된 모델 다 다운받아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카피해주고 3억 원을 받은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 같은 대학교에서 그 교수님 수업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아예 회사까지 차려가지고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뭐 거의 한 200군데가 넘는 중소기업에다가 맞춤형 생성형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200군데에다가 이렇게 팔아먹었으면 떼돈 벌었겠죠. 솔직히 이거 기술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세팅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 있는 건데 사실 근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고 님들도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닌데 왜 교수라는 타이틀이 한국에서 중요하냐면 명문대 교수라, 이게 바로 한국의 학벌 사회라는 증거예요.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 뭐 한 4학년만 되는 사람들도 컴퓨터 조금 잘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 모델이 누가 만들어 놓은 게 미국에 다 오픈돼 있어요. 공개형으로. 그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왜 한국의 명문대라는 게 중요하냐면 한국이 학벌 사회잖아요. 아, 명문대학교 공대 교수님이 해준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그래서 근데 공대 특히 인공지능 그 학과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요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리고 일부 모델 중에서는 미국에서 만들어놓은 모델이 진짜로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 공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맘대로 써라. 이런 분들은 진짜 아카데미컬한 학자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쉐어웨어의 형태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 모델을 가지고 연구하고 뭐 하는 거는 여러 다 보고 하는 거는 공짜인데, 기업이 이윤을 내려고 내 코드를 쓰는 순간 나한테 얼마 내라 하는 그런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한국 언론에서 윤리적으로 그렇게 막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거다라고 계속 하는데 나쁜 게 아니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국에서 뭐 예를 들면 티셔츠 한 벌에 500원에 사다가 사 와가지고 잘 골라야겠죠, 디자인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강남의 유명한 패션샵에서 한 벌에 10만 원에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500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 수 있는 원천이 뭐죠? 패션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게 사기냐면은 공짜로 다운받은 거를 남한테는 비싼 것처럼 속였기 때문이죠. 건강한 방식으로 뭐 비즈니스 했다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패션 아는 사람이 빨빨거리면서 중국을 돌아다니다가 500원짜리 티셔츠를 사다가 그 디자인을 한국의 강남의 패션샵에다가 10만 원에 파는 거. 이거는 패션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하는 무역이죠. 근데 공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요새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공개된 모델 공짜면은 그냥 다운받고, 쉐어레어라면 뭐 예를 들면 기업이 쓴다고 하면 한 카피당 얼마 내라 하면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카피해 온 다음에 이 무지한 한국의 중소기업 뭐 이런 대기업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카피해주고 떼돈 버는 거죠. 이런 비즈니스가 요즘 앞으로 굉장히 뜰 것 같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한국 인이 그 스타트업을 차린 거야. 근데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의 약간 뭐랄까 본고장이어가지고 스타트업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뭐 이렇게 다과해 하는 모임이 있어요. 정기 모임이 있는데, 뭐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을 하다가 망했었고 지금 다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갑니다. 근데 요 대학교 제가 말한 요 교수님의 제자라는 인간이 스타트업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의 그 제자인 거예요.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저는 그 사람이 만든 스타트업 보면서 진짜 깔깔 웃었어요. 왜냐면 지 교수랑 그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미국에 공개된 인공지능 모델 공짜로 다운받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르는 사람들한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원의 석사 정도만 해도 인공지능 모델 지가 뚝딱 만들 수 있어요. 어서 누가 해놓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고졸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뭔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석사 출신인데 미국의 유명한 인공지능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한국의 재래시장에 그 배운 거 없고 이런 장사꾼들, 그러니까 꼭 재래시장만 이용해. 백화점 이런 데도 보통 대학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이런 걸 타겟으로 재래시장에서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줘가지고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재래시장에 있다 보면 찌라시 같은 거 만들어줘요.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러지? 뭐 예를 들면 내복 회사에 내복 가게에 뭐 바깥에 뭐 내복 팝니다 하고 이렇게 포스터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요런 거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재래시장의 장사꾼들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찌라시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한 몇십만 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을 보면서 속으로 진짜 웃었어요. 아, 그 교수의 그 제자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뭐 웃긴 거지 윤리적으로 막 도덕적으로 막 사기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중국에서 500원짜리 티셔츠 사다가 강남에다 10만 원을 팔 수 있는 건 그 눈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인공지능 석사하면서 그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모델이 어디 사이트에서 무료로 공개됐고 어디서 다운받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그 무식한 사람들한테 파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만 해도 사실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 친구는 아예 극단적으로 재래시장에 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잔머리 대단한 거죠. 잔머리 대단한 겁니다. 그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인정했어요. 잔머리가 진짜 뛰어난 거고, 저 스타트업 저런 전략이면은 큰 돈은 못 벌어도 돈 좀 벌겠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 속아요. 그런 얘기해도 저거 다 어디서 다운받은 건데 다 알아요. 근데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모르겠죠. 컴퓨터 전공 아닌 사람은 모르겠죠. 그리고 많은 돈을 쓰겠죠. 그래서 막 3억 원 쓰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몇십만 원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제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소위 말하는 호구 만들어가지고 돈을 쭉쭉 빨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커스텀 인공지능 시장이 핫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스텀 인공지능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명을 드리려고 최근에 한번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나 혼자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어떤 모델을 내가 다운받을 건가, 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객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요한 생성형 인공지능이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코딩 관련 예제가 많이 있는 모델을 다운받아야겠죠. 반면에 고객이 뭐 패션에 관심이 있다는 건 패션이 많은 그 공짜 라이브러리를 잘 다운받아야겠죠. 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 그러니까 이제는 코딩을 잘할 필요가 없고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는 눈.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의 전문가가 되는 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돼요. 야, 인공지능, 내가 이 모델 다운받았는데 요거 어떻게 구현해? 코드 보여줘봐. 하면 다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세상 보는 눈이에요. 아, 철학이란 무엇인가? 미술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코딩이란 무엇인가? 이 잡다구리한 지식을 문어발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다구리한 지식들을 서로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잔머리가 진짜 미친 듯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남의 그 홈페이지 가가지고 뭐 한 20분 만에 막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 그거를 무식한 사람들한테 막 3억 원씩 주고 파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여기서 이 비난받아야 되는 거는 저딴 모델에다가
3억 원이나 주는 이 무식한 중소기업 사장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식하면은 저렇게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3억 원이나 주겠어요. 또 저런 거를 또 너무 그렇게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남을 저렇게 호구 만드는 것도 정말 나쁜 겁니다. 그냥 자기는 미국에서 미국 대학교나 뭐 미국 연구단체에서 오픈소스로 공짜로 공개해 놓은 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속이는 거, 그 태도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픈소스를 썼으면 오픈소스를 썼다,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하는 것도 윤리적인 거죠. 하지만 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또 이런 거를 속이겠죠.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도 문제고, 인공지능이 뭔지 인공지능의 인자도 모르고 명문대 교수가 해주는 거니까 아, 저 사람이 박사학위 어디서 받았고 학벌이 있구나, 요것만 가지고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공짜로 다운받은 거 한 1시간 만에 카피만 해준 건데 거기다가 3억 원을 쓰는 저런 무식한 그런 중소기업 사장들도 문제인 거죠. 근데 비슷한 일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었어요. 예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런 게 진짜 사기예요.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미술관 큐레이터였는데 자기가 그 미국에서 랭킹 2등 하는 명문대에 뭐 미대를 졸업했다고 막 뻥치고 다니면서 그 강남 사모님들한테 막 미술 작품을 팔아 제꼈던 굉장히 유명한 시대의 사기꾼이 있어요. 한국 근현대사에. 강남 사모님들이 다 넘어갔어요. 왜냐면 미국의 랭킹 2등 하는 명문대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뭐 뉴욕에서 뭐 했고 뭐 되게 화려해. 그래가지고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미술 작품 파는 거 그 엄청나게 싸게 사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막 강남에 팔아 제꼈단 말이에요. 다 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학벌이 가짜였어요. 그래가지고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뉴스에 나왔던 건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 학벌하면 껌뻑 죽는 거예요. 지금 저 교수가 명문대 교수고 박사를 명문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맹신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 해준 거니까 3억 줘도 되겠구나 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다운받은 건데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근데 애매한 게 또 완전히 사기라고 또 볼 수가 없는 게 그 교수가 진짜 명문대 교수고 그 박사학위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이 권위와 학벌에 그냥 껌뻑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이 학벌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학벌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보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이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들 계속 등장합니다. 그 대동강물 공짜를 그냥 막 비싸게 팔아먹는, 이 공짜인데 공짜 대동강물인데 이거 막 비싸게 팔아먹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최근에 그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 사장이 SNS에 이런 말 했어요. 인공지능 시대엔 대학 갈 필요 없다. 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데 왜 대학을 가냐.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봐봐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인공지능 회사 사장의 학벌을 까보세요. 미국에서 랭킹 2등 하는 명문대 나와놓고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국에서 그렇게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 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세계적인 학교에서 세계적인 석학들한테 제대로 된 지식을 배웠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공지능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놓고 SNS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냐면 인공지능 시대니까 대학 갈 필요 없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할까요? 자기네 인공지능 회사 플랫폼이 잘 팔리도록 사람들한테 막 홍보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더더욱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더더욱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석사학위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학벌 때문에 그걸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해서 세계적인 석학들로부터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올수록
더더욱 미국 유학하셔야 돼요. 보는 눈, 세계적인 석학들한테서 보는 눈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벌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당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